이차함수의 맨 처음에 개념, 이차함수 처음 배우는 사람들한테 이차함수를 설명하는 거니까 처음 들을 때 잘 하시고요. 네, 이차함수에 대한 개념을 좀 정확하게 좀 잡고 계십시오. 첫 번째, 이차함수를 배우기 전에 일단 1차함수에서 배웠다시피 y절편이 뭔지 알고 있죠? x절편이 뭔지. y절편은 뭐예요? y축과 만나는 점이죠. 그러니까 어떤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어떤 직선이었다면 이게 y절편이 되는 거죠. 0,4다, y절편이 4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2차 함수를 그렸을 때 이게 0,-3이다. 그러면 이 2차 함수에서는 y절편이 -3이 되는 겁니다. y절편의 뜻은 y축과 만나는 점에 y좌표죠. y좌표. 동시에 x가 0일 때의 y값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x절편은 여기죠. 반대로 x절편은 x축과 만나는 점이죠. y절편은 y축과 만나고 y의 값입니다. 뭐일 때? x가 0일 때. x절편은 반대로 x의 값입니다. y가 0일 때. 즉 x축과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외울 때 정확히 외우세요. x절편, x의 값, x축과 만나는 점. y절편은 y축과 y의 값. 그러니까 y, x. 그러니까 x절편과 y절편은 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y절편은 y의 값, y축과 만나는 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x가 0일 때고요. x절편은 x의 값이고 x축과 만난다는 거. 이해됐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차 함수는 무조건 x절편이 존재하지만 2차 함수는 x절편이 존재할 수도 있고 안 존재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x절편이 존재하지 않죠. x축과 만나는 게 없습니다. 근데 무조건 y절편이 존재합니다. 2차 함수는 무조건 y절편이 존재하는데 2차 함수는 x절편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알겠습니까? 무조건 y절편이 존재하지만 됐죠? 네, 이 정도는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직선의 방정식 중에 이렇게 쓰는 즉 y축과 평행한 이게 -4였어요. 그럼 이거는 직선의 방정식이 x는 4다. 이렇게 되면은 x는 2다. 이렇게 되면은 x는 1이다. y축은 x는 0이라는 축의 방정식. 뭐라고요? 축의 방식이 아니죠. 직선의 방정식이죠.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게 있다는 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걸 기초로 해서 이건 당연히 다 배웠다는 다 알고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 잘 모르겠으면은 찾아서 알아서 공부를 하십시오. 이건 기초적인 거니까. 이차 함수 들어갑니다. 이차 함수는요. 이차 함수는 표현 방법이 크게 세 가지로 표현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일반형을 하기도 하고요. 전개한 식이다 해서 전개했다 해서 정식. 이걸 써도 되고 이걸 써도 상관없습니다. 즉 이렇게 전개한 겁니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전개한 겁니다. 너희들 학교 선생님들은 다른 학교 선생님들은 이걸 a를 묶어서 완전 제곱식으로 찾는다는데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럴 시간이 막 남아돌지 않아요. 고등학교 올라오면은 워낙 빨리빨리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에서는 죄송합니다. 이 함수에서는 x와 y는 뭐예요? 변수이기 때문에 찾는 게 아니에요. 키포인트는 a, b, c인데 들어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a는 뭐다? 기울기다. 됐습니까? 기울기가 양수면 아래 볼록이다. 끝이 이렇게 올라간다. a가 음수면은 끝이 내려간다. 알고 있죠? 네, 이건 당연히 알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a의 값이 기울기가 크면 끝으로 이렇게 오므라들죠. 이렇게 좁아지죠. 정확히 말하면은 아니죠. 뭐예요? 절대값이 클수록. 왜냐면 하나는 x제곱이고 하나는 100x제곱이야. 그러면은 100x제곱이 더 오므라들어 있다고. 이렇게 오므라져 있다고. 이게 오므라져 있다고. 근데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00x제곱이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100이 더 마이너스보다 작죠. 음수는 반대로 가니까. 그런데 그래프를 그리면 더 오므라져 있다고. 이게 마이너스 100x제곱이라고. 이게 퍼져 있는 거는 마이너스 x제곱이야.
그래서 음수는 부호가 반대면 음수면 뭐야? 수의 크기가 달라지니까 a가 큰 게 아니라 a의 절대값이 클수록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a의 절대값이 클수록 오므라든다. 이것도 더 이렇게 오므라든다. 알겠습니까? 절대값이 클수록 뭐한다? 이렇게 모아진다. 이렇게 외우시든가 아니면 오므라든다. 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알겠죠? 뭐 이거는 당연히 외우시고요. 그리고 요 C는 잠깐 B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이 C는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A는 기울기라는 이름이 있고 C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게 Y절편이죠. Y절편 뜻이 뭐예요? X에다가 0을 집어넣습니다.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Y가 0이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X가 0을 집어넣으면 Y의 값이죠. 네, 그래서 C는 Y절편이라고 합니다. 같은 말로 아까 배웠었죠? 뭐예요? X가 0일 때 Y의 값이죠. 똑같은 말? Y축과 만나는 점을 뜻하죠. 네, 그래서 Y절편은 Y의 값, Y축과 만나는 점, X가 0일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었죠. 얘기했으니까 상황 넘어갑니다. 그러면 요 B가 문제인데 요 B는 B 가져올게요. B가 제일 중요합니다. B가 원래 이름은 없습니다. B라는 거는 명칭이 없어요. 근데 이차함수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실까요? 잘 보세요. 이 이차함수 중에서 이 많은 점들, 이차함수의 많은 점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점을 찍으세요. 그러면 당연코 꼭지점이죠. 그렇죠? 이 꼭지점을 찾는 게 이차함수의 키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차함수는 꼭지점을 찾고 들어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걸 찾지 않고 들어간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차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꼭지점인데 이 꼭지점을 찾을 때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B는. 다시 말합니다. B는 뭐라고요? 꼭지점을 찾을 때 아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 합니다. 네, 꼭지점 들어갑니다. 꼭지점 공식입니다. 꼭지점은 외우세요. 외우셔야 됩니다. 일단 외우셔야 됩니다. 꼭지점은 공식이 마이너스 2a분의 b입니다. 그럼 이 a는 뭐예요? 당연히 기울기죠. 그 다음에 b는 x 앞에 개수. 마이너스 붙었고요. 이게 공식입니다. 그러면 점이기 때문에 x좌표와 y좌표가 있죠. x좌표는 이 공식인데 y좌표는 뭐예요? 이거는 외울 필요 없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를 그러니까 이거죠. 이거를 뭐 준식이라는 거는 주어진 식. 준식이라는 건 주어진 식. 즉 여기에 주어진 식. 이 준식에 x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b를 대입해서 계산한 대입하여 나온 y값입니다. 이거 이해됐나요? 네, 이렇게 보면 문자가 너무 많아서 이해가 잘 안 가는데 y는 2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이라고 합시다. 그럼 얘 꼭지점 구하세요. 그럼 꼭지점은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계산하면은 2죠. 그렇죠? 그럼 이게 x값이죠. 이 x값을 요 주어진 식에다가 x의 2를 대입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y가 8, 16, 1이니까 막 8, 막 7인가요?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꼭점이 2,7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프를 그릴 때 2,-7을 찍고 앞에 양수니까 아래 볼록이죠? 위로 올라갑니다. 근데 y절편이 1이죠? y절편 찍고 그리고 직선을 그리면은 이차함수가 완성됩니다. 이차함수 되게 쉬워요. 되게 간단합니다. 꼭지점 찍고 y절편 찍고 선 그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차함수 되게 간단합니다. 이해됐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다? 꼭지점 찾는 게 키포인트다. 마이너스 2분의 b 공식해서 x좌표를 대입한 y의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다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싹으로 외우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생각을 해보실 게 뭐냐면은 이차함수는요 되게 재밌는 특징. 재밌다. 그리고 엄청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2차 함수의 특징은 2차 함수의 특징은 완벽한 2차 함수는 완벽한 대칭을 이룹니다. 어디에 대해서? 꼭지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꼭지점에 대해서 선을 딱 그으면 이게 데칼코마니 배웠죠? 이렇게 대칭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빨간 직선에 의해서 대칭이 된다 해서 우리는 이놈을 추계방정식이라고 그래요. 추계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추계방정식.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직선의 방식 그었을 때요. 이게 이렇게 됐어요. 이게 y축, 이게 x축인데 이 꼭지점의 좌표가 1,3이라 합시다. 그러면 꼭지점이 1,3이라 한다면은 이 직선에 대해서 완벽한 대칭을 이루죠.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은 뭐예요? x는 1이라고 아까 얘기했었죠. 여기 x축과 만난 점이 1이면 1이라고 했잖아요. x는 1이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한다고요. 그래서 x는 1이 추계방정식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 뭐와 같아요? 추계방정식은 간단하게 꼭지점의 x좌표를 가져온 거예요. 알겠습니까? 되게 간단합니다. 추계방정식 따로 외울 필요 없습니다. 뭐라고요? 꼭지점의 x좌표를 가져오면 돼요. 뭐라고 쓰면 돼요? x는 그러니까 지금 뭐야? 여기서 추계방정식은 x는 요거 가져오면 돼요. 마이너스 2a분의 b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차함수 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전개한식. 시험에 당연히 이게 나오죠. 1번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왜냐고요? 이 일반형 가지고는요, 바로 꼭지점을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일반형을 왜 많이 쓰냐? 꼭지점을 언급하지 않았죠. 문제는 이걸 딱 보는 순간 꼭지점이 뭐겠구나 이렇게 딱 모른다고요. 계산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꼭지점 찾는 공식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은 보통 언제 사용하냐? 꼭지점에 언급이 없습니다. 언급이 없다 이렇게 된다. 그게 당연하죠. 야 생각해보세요. 이 참수는 꼭지점의 키포인트인데 키포인트를 가르쳐주지 않죠. 이거에서 바로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공식을 찾아는 게 그렇게 접근해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는 무조건 일반형으로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일반형이 아닌 다른 형에서는 꼭지점이 언급되고 바로 알 수 있나요? 네. 2번은 이제 가르쳐 줄 겁니다. (2번) 2차 함수의 2번 형태는요, 완전 제곱식, 즉 표준형이라고 하는데 이런 언어 몰라도 됩니다. 표준형. 이거는 완전 제곱식권입니다. 완전 제곱식. 즉 뭐예요? 얘를 전개하면은 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시하기를 2차 함수는 그거 알고 있죠? 2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점을 몇 개 줘야 된다? 3개는 최소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2차 함수가 잡힙니다. 2개 가지고 2차 함수 그릴 수 없습니다. 점 2개 그리고 2차 함수는 무수히 많아지죠? 엄청 많아집니다. 이해됐냐? 이거 엄청 많이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 함수는 점을 3개 줘야 됩니다. 그래서 미지수도 A, B, C 3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죠? 2차 함수 표준형은 완전 제곱식 형태라서 외우세요. y는 a 가로 x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q입니다. 즉 완전 제곱식 꼴이에요. 여기 완전 제곱식이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네, 여기도 미지수가 3개입니다. a, p, q. 맞습니까? 여기서 a는 뭐냐? a는 뭐냐? 기울기. 여기 완전 여기랑 똑같은 겁니다. 여기 기울기가 똑같아서 그냥 상동이라고 하겠습니다. 상동. 원래 자동이죠. 좌측의 거랑 같다고 했는데 그냥 상동이라 쓸게요. 너희들 이런 게 익숙하니까.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네. 왼쪽 똑같은 거니까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있어요? 키포인트는 뭐예요? 2차 키포인트. 무조건 꼭지점이죠. 그래서 꼭지점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꼭지점의 공식. 꼭지점을 바로 알 수 있어요. 꼭지점은 기억하세요. 되게 쉬워요. 이놈의 부호가 달리 가고요. 부호가 반대, y좌표는 그대로 이렇게 갑니다. 꼭지점이 잡힙니다.
그냥 되게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이게 나와요? 안 나옵니다. 이렇게 표현되지 않아요. 왜? 이렇게 표현하면 꼭지점을 바로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2번 공식은 언제 될다? 뭐? 꼭지점에 뭐라고요? 꼭지점에 내용이 언급될 때, 꼭지점에 대한 힌트가 하나라도 나오면 무조건 이 공식이 쓰게 됩니다. 물론 당연히 뭐 있어요? 추계방정식은 뭐예요? x는 p가 됩니다. 얘는 똑같이 가는 거죠.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면요. 보통 애들이 뭘 실수를 많이 하냐면요. 요 q가 꼭지점의 y좌표지. y절편은 아닙니다. y절편은 아닙니다. y절편의 뜻은 뭐야? x에다가 뭘 집어넣어? 0 집어넣으세요. 0 집어넣으면은 ap제곱 더하기 q. 얘가 y절편이죠. 얘가 y절편이지 q가 y절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애들이 실수할 때 y절편 구하세요. 그럼 q 이렇게 쓰는데 아닙니다. 저거일 때나 c죠. 여기는 ap제곱 더하기 q가 y절편이다. 주의하세요. 알겠죠? 요거 실수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표준형은 언제 쓴다? 문제에서 추계방정식 언급했을 때. 이것도 추계방정식은 뭐야? 꼭지점의 x좌표를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계방정식을 언급하거나 꼭지점을 언급했을 때 이 공식을 쓰면 되게 편합니다. 저것보다는. 알겠죠? 네, 세 번째는 많이 쓰는 게 뭐냐면요. x절편. 지금 여기서 x절편 처음 나왔습니다. 보통 여기 다 y절편인데 x절편이 언급됐을 때 이걸 사용합니다. x절편 뜻이 뭐예요? 알파, 0, 즉 y좌표가 0일 때 x일까? 또는 베타, 0, y좌표가 0일 때 x일까? 이렇게 알파, 베타, x절편이 알파, 베타를 주었을 때 사용됩니다.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어떻게 됩니까? x축이 있을 때 한 점이 알파, 한 점이 베타일 때 이차함수가 이렇게 지날 수도 있고 이렇게 지날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이 두 점을 지난 이차함수입니다. 그럼 두 점을 지난 이차함수는 내가 되게 많다고 했죠. 이렇게 지나 더 깊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두 점을 가지고는 이차함수를 딱 단정 지을 수 없죠. 뭐가 잡히지 않으니까? 기울기가 잡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쓴다? x절편이 언급될 때, 알파, 베타 언급될 때는 이걸 꼭 해같이 써봐요. x-알파, x-베타 하고 기울기 a 잡아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기울기 꼭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미지수 a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는 이차함수를 완벽히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힌트를 줄 겁니다. 뭐 1,2를 지난다는 둥, 뭐 0,10을 지난다는 둥 어떤 점을 하나 줘서 a를 찾아야 됩니다.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예, 그래서 x절편이 언급될 때는 이 공식을 쓰는 게 아주 간편합니다. 그러니까 1번 공식, 2번 공식, 3번 공식을 쓸 때 어디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1번 공식은 이 꼭지점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거예요. 꼭지점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을 때 1번을 쓰고요. 2번은 꼭지점에 언급이 하나라도 나오면 2번 쓰는 게 더 편하고요. 그 다음에 x절편에 언급될 때는 이 3번 공식을 쓰는 게 대표적으로 쓰게 됩니다. 근데 보통 시험은 중3 과정에서는 다 고루고루 나오지만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거의 1번 위주로 시험이 거의 나옵니다. 물론 3번도 나오지만 가끔씩 나오지만 3번도 중요합니다. 근데 1번이 거의 다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다 외우셔야 된다. 예, 이거 지금 오늘 수업 듣는 사람들은 이거 지금 그 수업 듣는 사람이 이거 지금 이제 끝나면 이거를 다 싸그리 백지 시험 볼 수 있을 정도로 백지 시험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백지에다가 이걸 싹을 처음부터까지 다 싸우고 외우셔야 된다. 싸그리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수업을 들어라 이렇게 말을 하면은 완벽하게 다 적어서 저한테 제출할 수 있을 정도로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고 난 다음에 제 수업을 듣기 시작하면 이차함수 들으면 좀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거 안 외우잖아요? 안 돼요. 수업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차함수에 대한 언급을 끝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